2015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특강 문학의 현대시입니다. 현대시 봅시다. 다시 초혼 나오네요. 초혼. 우리 민족이 전통적인 상례의 한 절차인 고복의식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삶을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드러낸 시다. 임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임의 부재에 대한 확인과 절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회한, 임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이승과 저승 간의 절망적 거리감, 임의 죽음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봅시다. 많이 보던 시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거 고복의식, 복을 빈다 그런 건가, 그죠? 임의 부재에 대한 어떤 확인, 그 다음에 절규, 절규.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이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회한.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못했느냐?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 그 말인 것 같죠. 그 다음에 3년.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임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슬프단 얘기지. 그죠? 배경은 이렇고,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른다. 상실감이 있다? 바로 딱 상실감 잡기 힘든데, 하여튼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른다. 슬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봅시다. 상실감은 바로 딱 찾아내기가 힘드네. 어쨌든 또 사연, 이승과 저승 간의 절망적인 또 거리감. 이승과 저승 간의 절망적 거리감. 슬픔에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다. 너무 넓구나. 하늘과 땅.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땅이고 하늘이겠죠. 이미 있는 곳. 그러면은 부르는 소리가 비껴간다. 서름에 겹도록 부른다. 하여튼 서럽고, 그 다음에 어떤 소리를 내는데 비껴간다. 이런 거니까 이승과 저승 간에 어떤 거리감이 있다. 소리가 바로 안 가고 비껴가고 그러니까, 그죠? 맞추질 못하지. 소리가 관역에 딱 맞추질 못하고 비껴가는 거니까 닿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거리감이 있다. 너무 넓다. 그죠? 또 선체로 어느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죽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하여튼 그립죠. 계속 이제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니까 절규하고 하는 거니까 그리움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리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죠?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에요. 선체로 이제 계속 부르다가 내가 돌이 되어 죽어서 돌이 되겠다 이런 거니까 그만큼 그립다. 오케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좀 괜찮네요. 표현도 좋고. 이별가, 박목월의 이별가 봅시다. 이 작품은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생사를 초월한 인연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시다. 주제, 지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생사를 초월한 인연? 생사를 초월한 인연? 봅시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 느껴지는 거리감이 있고 점점 사라져가는 인연을 확인하고, 생사를 초월하여 인연을 이어가고자 하는 소망. 그러니까 생사를 죽었지만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그 얘기고, 이승과 저승 사이에 인연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한다. 이어져 있다. 그죠? 이승이 아닌 저승에서라도 인연을 이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 계속 이제 죽어도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그죠? 이승과 저승 세계를 초월한 인연 계속 봅시다. 뭐라카노 저편 뭐라고 하느냐, 그죠? 저편 강기슭에서 니
고 뭐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거 뭐 저편에서 강기슭 이거 뭐 이렇게 완전히 먼 거리감이라기보다는 뭔가 연락이 되네요, 그죠? 연락이 된다기보다는 뭐 뭐라 한다 그 정도 거리는 있네요. 완전히 뚝 떨어진 거리감은 아니다. 이승과 저승사에서 느껴지는 거리감, 그러니까 거리감이 떨어지긴 한데 완전히 무한히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죠?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나의 목소리가 또 바람에 날려고 뭐 소리가 주고 가고 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바로바로 알아듣지 못할 거진 그 뭐라카노 하니까 뭐라 의미는 모르겠지만 뭔가 전달이 되고 한다. 완전히 뭐뚝 떨어진 거리감은 아니다. 그죠? 점점 사라져가는 인연을 확인한. 이거 1, 2년이네요. 그죠? 1, 2년. 이 정도 거리감이다. 모라카노. 썩어서 동아팥줄을 은 사가 내리는데, 동아팥줄 사. 점점 사라져가는 인연을 확인한다. 썩어서 동아팥줄은 사가서 내린다. 동아팥줄이 사가서 내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끈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이승과 저승의 끈이 뭔가 좀 사라져간다. 그죠? 하직 말자. 하직을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다. 생사를 초월하여 인연을 이어가고자 하는 소망이다. 생사를 초월하여 하직을 말자. 하직이라는 게 하직 인사. 그러니까 뭐 잘 가라 뭐 이런 거 영영 딱 끝나는 거지. 그죠? 인사 그런 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계속 이어져 가고 싶다.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다. 이게 또 무슨 의미지? 이거 뭐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 뭐 어떻다는 거지? 하여튼 뭐 하직을 만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하직 인사, 그러니까 딱 끝을 내지 않겠다 그거잖아요. 그죠? 엔딩을 하지 않겠다. 이어가고 싶다. 5, 6년 이승과 저승 사이에 인연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한다. 5, 6년 모라카노 니 흰옷자락만 펄럭거리고 뭐 보이나? 위신 같은 게 하여튼 뭐 이게 뭐 연결이 돼 있다. 뭐가 보인다.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 얘기죠. 오냐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 뭐 그러니까 뭐 나도 갈 수 있는 곳이다. 완전히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연결돼 있다. 그런 의미죠. 그다음에 7년 이승 아닌 저승에서라도 인연을 이어가고자 하는 소망.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다.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다라는 게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이건 뭐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네요. 그죠?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다. 그러니까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인연이 뭐 바람이 있다 그 얘기인가? 뭐 바람에서 뭐 바람을 내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바람이 어떤 뭐 연계하고 있다. 바람이 뭔가 매개를 하고 있다. 그런 느낌도 들고 어쨌든 뭐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어져 간다. 뭐 그런 느낌이 들죠. 확실하진 않습니다. 7년 이승 아닌 저승에서라도 인연을 이어가고자 하는 소망이다. 이게 7년이었죠. 그 다음에 8년 9년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초월한 인연이다. 뭐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저편 강기슭이라는 게 뭐 저승이 되겠죠. 네 음성은 바람에 불렸어. 그러니까 바람 자체가 어떤 음성을 어떤 매개하는 매개물이다. 내 음성, 네 음성을 막 바람에 막 타고 뭐 움직이네요. 이승 아니면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초월한 인연. 오냐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정확한 뭔지 의미는 모르겠으나 그죠? 뭐 의미를 네 음성이 들린다 뭐 그런 것 같나? 뭐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오냐 할 정도로 또 뭐 연결되어 있다. 그죠?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렸어. 내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한다. 뭐 귀신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건가? 또 박목을의 이별가입니다. 이별가. 뭐 죽어도 뭐 연결이 되고 있다. 영영 끝이 아니다. 하직을 말자 이랬으니까 그런 얘기였네요. 그렇죠? 어려운 시입니다. 왜 어렵느냐? 뭐 시를 어렵게 쓴 거라기보다도 뭘 썼는지를 모르겠어. 그죠?
이육사의 노정기. 이육사의 노정기. 이 작품 고난 속에서 살아온 화자가 자신의 삶의 역정을 노래한 시다. 화자 역정을 노래한 시다. 지나온 삶의 고통과 비해 옛날에 힘들었다 그 얘기인가. 이육사가 힘들었겠지. 그렇죠? 일제시대였으니까. 일제시대 또 고통 받는 사람이었죠. 그죠?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삶이다. 젊은 날 경험했던 시련과 불안, 희망 없이 살아온 치열한 삶이다. 고난과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단한 삶이다. 고단한 삶을 회고하며 느끼는 비극적 자기인식이다. 이거 어떤 시대에 굉장히 힘들었다. 그죠? 그런 거. 지금도 힘든 사람도 있고, 그죠? 과거에 힘든 조선시대 또 힘든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일제시대 때 힘들었던 사람이죠. 봅시다.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한구죽죽한 어촌보다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다람매였다. 봅시다. 벼로 만든 도치다.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봅시다. 목숨이란 마치 깨진 뱃조각 같다. 깨진 뱃조각이 뭐지? 배가 깨졌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목숨이란 아무튼 그런 거다. 어떤 생명 어쩌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어떤 고통에 어떤 목숨 걸 정도로 뭔가 힘든 일이 있다. 이육사니까. 그죠?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한구죽죽한 어촌보다 슬프고 배가 나오고 어촌이 나오고 하는 거. 마을이 슬프다.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같이 다람매였다. 삶의 티끌만 이거 지금 은유하고 지금 막 상징이 막 짬뽕이 돼서 가지고 뭔 말하는지를 잘 잡기 어렵죠. 어쨌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같이 다람매였다. 그래서 닻이라 그랬잖아요. 닻을 다람맸다. 삶의 티끌을 다람매였다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상당히 좀 힘들다. 그죠? 목숨 저거 얘기 나오고 흩어져 있고 삶의 티끌을 달아매고 하는 거 보니까 뭐가 힘든 상황이네. 그죠?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삶이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모르지. 이게 포범이 뭔지 깨진 뱃조각을 뭘 의미하는지를 이거 그죠? 한구죽죽한 어촌 이런 걸 우리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힘든 상황이다. 젊은 날 경험했던 시련과 불안.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가 뭐야? 중국 연해나 하천에서 사람과 짐을 실어나는 배다. 짱크. 배. 밀항하는 배와 같다. 내 젊은 날은 어떤 밀항하는 중국으로 밀항하는 배 같았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중국 연해나 하천에서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는 배. 중국 연해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고 그런 배가 아니고 중국에서 하는 배였는데 서해를 밀항한다 그랬으니까 뭐야? 우리가 중국을 가는 얘기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온다는 얘기가 뭐야 이거? 좀 확실하지 않죠?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와 같았다. 배 같았다. 근데 내 꿈은 어떤 밀항하고 싶었다 그 얘기인가? 이게 시가 막 생략된 부분이 많고 상징, 그죠? 은유 그런 거니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캐치하기가 힘듭니다. 읽을 때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시가 그래서 어려운 거지. 다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어. 그 설명을 해놓으면 재미가 없겠지. 그죠? 시니까 운문이니까 확 줄여놓은 거니까, 그죠? 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배경을 알고 작가가 이육사구나 그럼 힘들었겠네 그런 거 그러니까 힘들었구나 정도지 그죠? 확실히 공감이 안 됩니다. 그죠? 뭔 말하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힘들었을 것이다. 밀항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겠네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 젊은 날은 힘들었다 그 얘기고.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그럼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조수에 부풀어 오르고 소금에 쩔고
뭔가 힘든 상황이었겠구나. 뭐 그 정도 볼 수 있겠죠. 항상 흐릿한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희망 없이 살아온 치열한 삶이다. 항상 흐릿한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춰주도 않았다. 이거 뭔가 좀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죠? 태풍과도 싸우고 암초가 있었는데 암초를 또 벗어나면 태풍과 싸우고 또 뭐 산호도 같은 것도 보지도 못하고 이거 보고 싶었나? 근데 보지도 못했고 남십자성도 포기했다. 이거 뭐 이게 뭐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삶이다. 그죠?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고난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단한 삶이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지평선을 한숨에 기어오르면 시궁치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더러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썩어서 질척질척 된 도랑의 근처. 시궁창 같은 건가? 시궁창. 그런 게 뭐, 아주 하수구물, 그죠? 하수구물이 있고 막 고여있다. 그죠? 빠지지 않고, 고여있다. 아주 더러운 물이겠지.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현실의 고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발목을 에워싸 발목 잡고 있네.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 몸도 지치고 마음도 쫓기고 기어 오르려고 했는데 발목을 막 잡고 있네. 새벽 밀무리에 밀려온 거미인 양 다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고단한 삶을 회고하며 느끼는 비극적 자기인식. 고단한 삶을 회고하며 그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이제 자기 인식하네. 비극적인 자기 인식. 뭐 새벽에 밀물에 밀려온 거미 같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어떤 거미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다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갔다. 억지로 막 껍질에 붙어갖고 막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삶이었다. 비극적이었다. 먼 항구에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흘러간 세월을 쭉 돌아보니까 그렇더라. 그 얘기죠. 그죠? 이거 상당히 힘든 얘기였다. 뭐 같았지. 뭐처럼 힘들었고 뭐처럼 힘들었다. 그 얘기죠. 그죠? 내용 그거였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 봅시다. 미래의 시점을 가정하여 화자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시다. 미래의 시점을 가정해서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성찰, 과거와 현재를 돌아본다. 미래의 시점을 가정해서 젊은 날에 대한 어떤 반성적 성찰이다. 일행이행 현재를 기록한 메모를 보게 될 나의 미래의 나. 현재를 기록한 메모를 보게 될 현재를 기록한 메모를 지금 이제 현재 뭔가 메모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미래의 나를 보겠지. 방황과 고뇌로 점철된 젊은 날에 이제 회상을 하는 거지. 방황하고 고뇌하고 막 이런 어떤 젊은 날. 이제 그때는 회상을 하겠지. 질투뿐이었던 젊은 날의 모습. 뭐 누가 뭐 하고 누가 돈 많이 벌고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부럽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젊은 나의 모습.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반성. 나를 이제 사랑하라. 남 질투하고 막 남 부러워하지 말고 내 삶을 사랑하라. 그 얘기 같은데 봅시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러니까 책에다가 뭐 이렇게 책갈피 딱 껴놨는데 그게 책 꺼내다 보면 뚝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그때 내 삶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다.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다. 뭐야? 공장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공장을 많이 세웠다. 이거 뭔 얘기지? 이거 뭔 얘기겠습니까, 이거? 방황과 고뇌로 점철된, 이거 공장처럼 막 걱정이 많았다, 그 얘기인가?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고뇌가 많았고 기록할 것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강아지를 말하는 건가?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릴 때, 뭐 이렇게 젊은 날의 회상, 젊은 날에 대한 회상, 뭐 개처럼 막 돌아다녔다.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었다. 질투뿐이었다. 탄식밖에 없. 걱정거리, 공장 같은 거, 많은 공장, 많은 걱정, 그런 것밖에 없었다.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뒀다. 청춘을 세워뒀다? 뭔 말이지? 하여튼 뭐 청춘이었다. 그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니까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뭐지?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뭐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뭐 그런 건가?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남을 많이 부러워했다.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지금 다시 현재인가? 현재에 지금 메모를 남겨주는 거잖아요. 그 미래의 현재, 미래의 자신. 또 글을 또 남긴다고? 메모가 많았다고 하지 않았나?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사랑을 찾아 헤맸다. 개처럼 아까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죠?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 이제 미래에 이제 반성을 하는 것이,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막 질투나 하고 댕기고 막 개처럼, 그죠? 그렇게 돌아다녔다. 나를 사랑해라, 나를. 그죠? 반성이다. 뭐 괜찮으시네요. 남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라. 그죠? 이용의 우르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시베리아 이국 땅을 떠돌면서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일제강점하에 해체된 우리 민족의 슬픔과 한을 노래하고 있다. 이거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 이제 해체된 그런 어떤 가족이다. 그 뭐 북한으로 저 위로 올라갔나? 완주로 갔나? 시베리아로 갔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부두를 찾는 나. 고달픈 현실에 의연히 대처하며 후회 없이 살아온 삶이다. 우라지오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어린 시절의 밤이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는 즐거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우라지오, 그러니까 시베리아 땅에 있는 상황이고 어찌 이제 못 살고 이제 저 시베리아로 왔네, 그죠? 좀 이래 좀 한국 일본 일제 강점기에서는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죠? 뭐 버티는 사람은 버티고 못 버티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그랬죠. 힘든 삶이었습니다. 봅시다. 또 뭐 그 떠난 그 만주로 간다 그래갖고 또 편하냐? 그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에 있는 것도 편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또 조선시대도 또 편하냐? 그것도 아니죠, 그죠? 아유, 참, 하여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힘든 사람 힘들죠. 현재도. 항상 뭐 힘든 삶이다. 만족하는 삶이 잘 없다, 그죠? 또 봅시다.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은 섣달 금음.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은 섣달 금음. 힘든 상황이죠. 그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부두를 찾아. 부두에 나왔나? 고향이 그리워서 부두로 나왔다. 그런 상황이다 봅시다. 삽살개 짖는 소리 개가 막 짖고 눈보라가 날리고 추운네요. 밤이 금은밤이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뭐야? 술을 마시며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든다? 그 자꾸 누가 불렀다. 그 뭐 부두 고향 생각이 나서 이제 부두로 갔다 그 얘기 같은데 그죠? 불타는 소원. 걸어온 길가에 찔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랑봄은 자욱자욱 뉘우칠 줄 모른다. 뭔 얘기야 이거? 길가에 찔레 한 송이가 없었다. 뭐 길가도 뭐 횡횡하다. 그죠? 나의 아롱봄은 또 뭐야? 아롱봄? 표범?
표범. 나의 표범은 자욱자욱 뉘우칠 줄 모른다. 이게 뭔 말이야?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구나. 눈이 지금 오고 있고 뭐가 뉘우칠 줄 모르고 어떤 뭐 지금 상황은 지금 찔레 한 송이도 없고 뭐 그런 삶이네요. 고달픈 현실에 의연히 대처하며 후회 없이 살아온 삶이다. 이걸 뽑아낼 수 있나 여기서? 하여튼 뭐 지금 상황이 막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나의 아롱범은 표범은 왜 나온 거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죠? 그냥 뭐 음악적인 요소로 쓰려고 쓴 건가? 하여튼 뭐 자욱자욱 뉘우칠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 뭐 의연히 대처하고 있다. 글쎄요, 뭐 잘 모르겠는데 계속 봅시다. 철없는 누이 고수 머리를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이면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이 안 해. 이제 고향 생각이 난다. 철없는 누이 생각도 나고 고수 머리를랑 어루만지며 누이가 고수머리였나?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이면 우라지오가 뭐야? 우라지오? 블라디보스토크? 우라지오의 얘기를 캐고 싶던 밤이면 그러니까 우라지오는 화자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말로만 듣던 이국의 도시다. 그 어머니가 뭐 러시아하고 뭐 관계가 있나? 뭐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우라지오를, 블라디보스토크를. 철없는 누이의 고수머리랑 어리만지며 우라지오의 얘기를 캐고 싶던 밤이면 어머니가 그죠? 우라지오 얘기를 해줬는 모양이네요.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 모양이네. 그죠? 그걸 이제 이야기 듣고 싶다 라고 그런 밤이었다. 밤이면 서툴은 마우제 말도 들려두셨지. 마우제 러시아 말도 들려줬다고? 이 사람 어머니가 이 당시에 러시아 말 어떻게 알았지? 들려주셨지. 조름조름 귀 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 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꺼정. 이거 어머니가 러시아 사람인가? 러시아어도 하고 우라지오 블라디보스토크 얘기도 했다. 우라지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어린 시절의 밤이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길래 러시아 말도 쓰고 이걸 알지? 계속 봅시다.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자다 깨다 뭐 그런 건가? 나는 뭐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에 새야 귀성스럽다. 이게 뭔 말이야?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에 새야 귀성스럽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다. 그 모두라는 게 뭡니까 이거? 그 어머니 이야기랑 뭐 입김 같은 거를 살뜰히 담았는데 어린 기억 그래갖고 다 담았고 기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다 기억했다. 머릿속에 다 담았다. 기억에 새야 귀성스럽다. 이게 뭐야? 수수하면서도 마음을 끄는 맛이 있다. 귀성스럽다. 귀성스럽다. 어린 기억이 이제 뭐 맛이 있다, 뭐 좋다, 그런 맛이 있네, 뭐 그런 건가? 맛있다, 뭐 그런 건가?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뭔 말인 건지.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뭐죠? 뭔 얘기야 이거?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어라. 뭐야? 우라지오 이야기 귀 기울이다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는 즐거움. 사연 맞죠? 하나, 둘, 셋, 넷. 사연 맞는데. 일단 일단 요거네요.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네. 또 귀성스럽다라고 하니까 뭐 맛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머니 입김도 뭐 느껴지고 기억도 나고 어떤 뭐 어머니가 했던 러시아 말이나 뭐 블라디보스토크 얘기도 그런 것들이 다 기억도 나고 그런 게 맛있다. 그런 것들이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그런 기억들이 좋다. 뭐
맛있다 그 얘기했으니까. 5, 6년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부두에 호젓선 나는 맷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날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거 쭉 이어져 가지고 뭐 날고 싶다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에 부두에 호젓선 나는 지금 술 먹고 지금 생각나가지고 부두에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맷비둘기는 아닌데 날고 싶다. 어슴풀에 머리 어슴풀에 그리어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살았나? 지금 이제 시베리아에 온 건가? 그죠?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랑 러시아에 뭐 엄마가 얘기를 러시아어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쪽 살았다는 얘기일 거고, 그러면 그쪽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살다가 지금 시베리아 부두에 지금 있다는 얘기인가? 그래 보면 되겠죠. 드나드는 배도 하나 왔다 없고 뭐 아닌 게 날고 맷비둘기는 아니지만 날고 싶다. 어슴풀에 그리어지는 그곳 오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 블라디보스토크 말로만 듣던 미국의 도시다. 그럼 가보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 블라디보스토크는. 아 그러면 뭐야? 엄마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얘기를 했고 엄마도 블라디보스토크에 살았다는 건 모르겠네요. 그죠? 어쨌든 간에 블라디보스토크 얘기를 했고 엄마가 러시아 말도 했고 나는 지금 어디 사느냐? 지금 저기 시베리아 부두에 있네요. 시베리아 쪽에. 또 우라지오의 바다의 얼음이 두텁다. 두터운지 안 두터운지 네가 어떻게 아냐? 지금 안 가봤는데. 그죠? 이국의 도시라면서. 우라지오는 블라디보스토크라면서요. 안 가면 얼음이 모르는 텐데 두터울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안 가봤잖아요. 이국적인 도시래. 뭐냐 그 말로만 듣던 이국의 도시라 그랬으니까. 그죠?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등대도 있네요. 그죠? 뭔가 생각에 잠긴다. 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 지금 이제 그 부두에 있는 상황이고 부두에 등대도 있고 뭔가 좀 생각을 해 잠기게 있는 상황이고 계속 이제 꿈도 얄팍한 꿈을 꾀인다. 계속 이제 꿈을 꾸고 있다. 뭐 계속 생각을 한다 그 얘기 같은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하여튼 더 있네. 가도 오도 못할 우라지오.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시베리아 어디를 말하는 거지? 블라디보스토크 그 위쪽을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일단 우라지오는 아니고, 그죠? 가까운 항구에서 가도 오도 못할 우라지오. 블라디보스토크는 지금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뭘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네. 아니 어쨌든 좀 이제 고향 생각이 난다. 고향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 술 먹고 지금 뭐 좀 부두에 나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뭐 좀 그러고 있다. 그 얘기네요. 봅시다. 정일근의 흑백사진 7월 보이게. 이 작품은 화자가 유년 시절에 경험한 일을 다양한 감각적 심상과 비유적 표현으로 그려내고 있다. 유년 시절에 경험한 다양한 감각적 심상,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 물놀이를 하던 시냇가의 풍경, 나의 눈에 비친 미루나무의 모습, 나의 눈에 비친 미루나무의 모습, 물놀이를 하고 있고 시냇가 풍경도 설명을 할 거고 미루나무 모습도 설명을 하겠네요. 그죠? 물놀이에 지쳐서 오수에 빠져드는 나의 모습. 오수가 뭐야? 봅시다. 이게 뭔 얘기인지. 오수 낮잠이군요. 낮잠. 물놀이 하다가 진짜 잠을 잔다.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 어릴 때 이렇게 놀았다. 그 얘기 같은데 그게 그립다.
내유년의 7월에는 냇가 잘 자란 미르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고 또 그 위에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내려와 어린 눈동자 속 터져나갈 듯 가득 차고 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담아 쉼없이 흘러갔다.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버리면 과수원을 치나온 달콤한 바람은 미르나무 손들을 흔들어 차르르 내 겨드랑이에도 간지러운 새잎이 돋고 물 아래까지 헤엄쳐 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 위로 삐뚤삐뚤 헤엄쳐 달아나던 미르나무 한 그루가 있었단 얘기지. 달아나지마 미르나무야. 미르나무가 왜 달아나지? 귀에 들어간 물을 뽑으려 햇살에 데워진 둥근 돌을 골라 귀에다 대면 귀를 가져가 대면 허기보다 먼저 몸으로 퍼져오던 따뜻한 오수가 잠이 온다는 얘기지.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로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에 풍금소리 쌓이고 풍소가 들리나? 얘는 지금 누나는 학교 다니고 얘는 너무 어린 유치원생 정도겠네요. 그죠? 쌓이고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의 더위를 잊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 유년 시절에 이제 이렇게 놀았다는 얘기지. 그죠? 성탄제. 잠시만요. 계속 봅시다. 요 성탄제 봅시다. 오장환의 성탄제. 폭력적 세상에서 순결한 존재가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순결한 존재가 희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성탄제. 피를 흘리며 쫓기는 사슴을 쫓기는 인간의 집요한 추적. 이 성탄제가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다른 오장환의 성탄제네요. 그죠? 뭐 눈 오는 날 뭐 어쩌고 그게 아니었구나. 봅시다. 사냥꾼에게 희생되는 동물을 목격하는 어린 사슴. 동물들을 목격하는 어린 사슴. 사슴이 쫓기다가 사냥꾼에게 희생되는 동물들을 사슴이 봤단 얘기지. 어미 사슴을 살리고 싶은 어린 사슴. 아슬한 곳에서 들리는 쇠북 소리, 죽어가는 어미사슴이 흘리는 눈물과 피. 봅시다. 이게 사슴이 잡히는 상황이네요. 사슴이 잡히는 상황이다. 성탄제.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속에 몰이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눈 핏방울. 피가 나는 모양이네. 사슴이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스키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밤에도 계속 잡으려고 하고 있다. 어렵지 않죠. 또 집요한 추적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밤에도 사냥하는 모양이지. 너무 인간을 너무 어떻게 사슴 사냥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럼 사슴 안 잡나? 그러면 놔둬야 되나? 그래서 봅시다. 필요하면 참 사냥하는 거지 뭐. 그죠? 우리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필요해서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서 밤 미스키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이제 밤에도 사냥을 한다. 무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서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나어린 사슴을 보았다. 오늘도 몰이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메고 온다고? 몰이꾼들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표범과 늑대를 메고 온다고? 뭐지? 잡은 건가? 메고 온다는 게 뭔 말이지? 사냥꾼들에게 희생됐다고. 이걸 잡아갖고 메고 왔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표범과 늑대를 잡았다.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어두운 골짜기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깊은 고를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다. 약초 같은 걸 생각을 한다. 약초 같은 게 있으면 어미의 상처를 좀 치료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예. 어미의 사슴을 살리고 싶은 어린 뭐 사슴.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가 울린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묻게 하라.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이게 뭐야? 아슬한 곳에서 들리는 쇠북 소리.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뭐야? 귀신이 죽는 사람을 묻어준다는 얘기인가? 또 이게 계속 봅시다.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뒷밤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빗방울. 뭐 계속 이제 피를 흘리면서 가고 있다. 어미 사슴이 흘리는 뭐 눈물과 피. 그렇네요. 뭐 사슴 사냥하는 상황이다. 뭐 별로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인간 중심으로 보면 뭐 어떻게 사슴이 필요해서 잡는 거니까 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뭐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다. 그죠? 박남수의 새 1이네요. 또 자연의 순수성에 대한 옹호와 인간 문명의 폭력성 비판. 그러니까 인간 문명을 계속 비판한다. 이번 이게 4강은 현대 4강은 인간이 자연을 이제 이렇게 막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다. 그 얘기네요. 새의 순수한 노래와 사랑, 가식 없는 순수성을 지닌 새, 새의 순수성을 파괴하려는 포수. 너무 좀 자연을,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면 식물 먹는 거는 뭐 또 자연 파괴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건가? 동물 먹는 건 또 문제고 식물 먹는 건 또, 그죠? 좀 그렇다, 그죠? 봅시다. 새의 순수한 노래와 사랑,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 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그 새의 순수한 노래와 이제 사랑. 새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죠? 가식 없는 순수성을 지닌 새.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굉장히 말이 좋네요. 그죠? 문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죠? 새는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그만큼 새가 순수하다. 포수는 한 덩이 나부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어떤 새를 쐈는데, 그러니까 뭐 포수가 잡은 거는 그 순수함을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뭐 시체, 그죠? 피에 젖은 어떤 상한 새 그런 것만 잡았다. 그러니까 뭐 인간 문명의 어떤 폭력성이다. 그러니까 인간 문명이 어떤 뭐 자연의 순수성을 빼앗아간다. 뭐 그런 것 같네요, 그죠? 비판할 수 있지, 비판할 수 있는데 또 너무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그죠? 뭐 돼지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치킨도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봅시다. 정지용 장수산 1. 장수산의 절대 고요와 탈속적 지향. 장수산의 절대적 고요와 탈속성을 지향한다고? 아주 조용한 상황이고 탈속적이다.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이제 완전히 탈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깊고 울창한 장수산의 고요, 적막한 장수산에 눈 내린 겨울밤이고, 탈속적 태도를 본받고자 하는 정신적 지향, 시름에 젖은 화자의 내면, 장수산에서 겨울을 보내며 시름을 견뎌내겠다는 의지. 봅시다. 벌목정정이랬거니, 벌목정정. 시경의 소와 벌목 편에 있는 구절이다. 커다란 나무를 산에서 벨 때 쩡하고 소리 난다는, 나무 뱉는 어떤 그런 거네요. 벌목을 하는 상황이다. 벌목하면 소리가 난다. 그거네, 그거 같은데, 그죠? 이랬거니 아름들이 큰 소리 베어짐 직도하이 고리 울어 메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옴 직도하이. 직도하이가 뭐지? 것 같다 뭐 그런 것 같은데, 그죠? 돌아온 것 같다. 다람쥐도 쫓지 않고 雌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다도 희고녀. 뭐 그렇단 얘기지 뭐.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고를 걸음이란다. 이게 뭐야?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고를 걸음이란다. 뭐지? 달이 보름 기다린다는 말이. 그럼 주기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 같고, 흰 뜻은 한밤 이 고를 걸음이란다? 이게 뭐야? 한밤 이 고를 한밤에 이 고를 걷는다고? 그래서 봅시다. 윗절의 중이 스님이 여섯 판에 6번 치고 웃고 돌아간 뒤, 그러니까 뭐 이기는데 크게 이제 관심 없는 모양이죠. 뭐 졌다는 얘기니까. 뭐 장기인가 바둑인가 어쨌든 간에 조찰이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음새를 죽는다? 조찰이 극하게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음새를 죽는다. 이게 뭐야? 냄새를 죽는다? 누가 죽는다는 얘기야? 이건 모르겠고 이상하네요. 그죠? 어쨌든 뭐 단어로만 끊어서 봅시다. 그 늙은 사나이보다 스님일 것 같고 그 사람 냄새가 난다 그 얘기고.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힘이 흔들리온 우노니.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힘이 흔들리우노니. 시름이 흔들린다고? 시름이 걱정거리가 흔들린다고.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서 흔들린다. 견디란다. 그러니까 어떤 뭐 걱정거리 이런 것들 견뎌라. 차고 올현히 홀로 우뚝하게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에 한 밤내. 이거 뭐 걱정, 시름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디고 뭐 눈이 오고 뭐 이런 상황이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죠? 장수산인데 고요와 어떤 탈속적 지향 견뎌라 뭐 이런 거 하니까요. 탈속해라 그런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내용이구나. 봅시다. 김종길의 고고한 삶의 경지에 대한 지향. 고고한 삶 좀 높은, 그죠? 고고한 삶의 높고 좋은 좀 품격 있는 그런 삶의 경지에 대한 지향이다. 겨울 북한산에 대한 기다림. 눈이 조금 내린 겨울 아침 북한산의 모습에 대한 기다림. 계속 뭐 기다리네요, 그죠? 쉽게 드러나지 않고 지키기도 어려운 고고한 모습의 북한산에 대한 기다림. 뭐 자꾸 기다려, 이건 뭐야? 쉽게 드러나지 않고 지키기도 어려운 고고한 모습의 겨울 북한산에 대한 기다림. 뭐지? 뭘 자꾸 기다려. 이 작품은 겨울 북한산의 특정한 모습을 통해 고고한 경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나시다. 고고한 경지? 봅시다. 북한산이 뭐 고고하다, 그죠?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지금 뭐 높이가 회복이 안 됐나? 다음 겨울까지 기다려야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밤사이에 눈이 내린 그것도 옅은 화장을 하든 가볍게 눈을 쓰고 있다. 눈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눈이 좀 와갖고 쌓여 있는 상황이다. 북한산에서 왼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을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뭐야? 왼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이게 뭔 말이지? 뭘 기다려? 눈이 조금 내린 겨울 아침 북한산의 모습에 대한 기다림이다. 아침까지 기다려야 된다. 뭘 기다리는 건지 지금 나와 있지 않죠. 봅시다. 실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왼산을 뒤덮은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뭔가 지금 계속 이제 뭘 기다리는 게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계속 봅시다.
실록이나 단풍, 뭐 골짜기 표로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왼산을 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뭐가 이제 나타나는 거지. 뭘 기다리는 건가?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이제 그 고고한 높이를 가지고 있는 그 북한산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다리고 있는 게 그죠? 뭐 다음 뭐 겨울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그러니까 높이를 가지고 있는 북한산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다리는 거다. 그죠? 그걸 기다린다. 기다리는 어떤 목표가 기다림의 대상이 그죠? 백운대와 인수봉으로 이 가볍게 눈을 쓰는 그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눈이 쌓여갖고 산이 높아진다 그 얘기인가? 이거 뭐지? 하여튼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태도, 의지를 강조한다. 의지가 있다. 또 고고한 어떤 그 삶에 대한 경지에 대한 지향이다. 그 북한산이 어떤 뭐 높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기다린다. 고고한 어떤 그 높이를 가지고 있는 그걸 기다린다. 북한산을 기다린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뭐 자세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또 봅시다. 현대시 6강 검은고 김영랑의 검은고 암담한 시대 상황에 대한 비극적인 인식이다. 암담한 시대 상황에 대한 비극적인 인식. 해가 스물 바뀌었음에도 울지 못하는 검은고 뭐 일제시대 뭐 얘기하는 건가 또 그죠? 다시 울 날을 소망하는 검은고 일제강점 하에 부정적인 현실. 해가 또 바뀌어도 마음 놓고 울지 못하는 검은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독립이 안 된 상황이다. 그죠? 그런 상황이다. 봅시다. 검은 벽에 기대 선 채로 해가 20번 바뀌었는데 20년이 지났다는 얘기인가? 내 기린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기린이 뭐야? 그러니까 기린이 우는 거는 좀 우리나라 독립된 상황이 그때 이제 운다는 얘기인가? 그 가슴을 퉁 안 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에 높이 앉아 있으려니. 노인이? 땅 위에 외로운 기린이야 하마 잊었을라. 그러니까 노인이 가슴을 퉁 쳤고 이 사람이 이제 뭐 갔나? 이 노인이 땅 위에 외로운 기린을 잊었을까? 그 노인이 어디 갔나? 자, 봅시다. 바깥은 거친 들 이리 때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 떼들 다니고 있고 그 밖에는 지금 막 뭐 치안이 안 좋다 그죠? 내 기린은 마음둘 곳 몸둘 곳이 없어졌다. 기린이 뭘 말하는 거지? 검은고가 기린이군요. 검은고가 기린이다. 그럼 곡조를 잃어버린 어떤 기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계속 봅시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문을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 선 채 해가 또 여러 번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검은고가 울지 못하고 있다. 그죠? 제목은 검은고인데 뭐 기린을 썼죠. 그죠? 그 뭐 일제 시대 때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검은고가 지금 못 울고 있다. 뭐 공연을 못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봅시다. 다산의 삶을 통해 바라본 부정적 현실 인식. 다산의 삶. 다산의 정약용 아닌가? 정약용 맞네요. 부정적 현실 인식. 정약용은 조선시대 사람 아닌가? 일제시대 사람 아니죠? 봅시다. 귤동리 일박. 강진장, 도안만을 지나면서 떠오르는 의적들의 행적. 지나간 역사를 상상하며 주막을 향해 걷는 길. 귤동리 주막에서 떠올리는 다산. 다산에 관해 적은 어떤 사람의 메모. 시대를 사랑하고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는 이가 탄압받는 현실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시대를 사랑하고 양심을 가지고 있고 뭐 지식에 대해서 옳은 걸 말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탄압을 받더라 오히려. 그죠?
옳은 말하고 막 그러면 탄압을 받는 시대. 뭐 그런 시대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본다. 그걸 비판하고 싶다. 그 얘기겠네요. 곽재우의 귤동리 1박 봅시다. 좀 기네요 시간. 아을의 강진장을 지나서 장검 같은 도안만 걸어갈 때 겨울 바람은 차고 옷깃을 세운 마음은 더욱 춥다. 춥네요. 그죠? 여길 지나가면서 춥다. 황건둘은 의적 천만이 진을 친 듯하다. 바다 갈대의 두런거림은 끝이 없고 후루룩 바다 오리들이 날아가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창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황건둘은 의적을 이제 상상을 하는 모양이죠. 그죠? 적표의 땅 풍천 노숙의 길을 그 역시 맨발로 살찌끼며 걸어왔을까? 응? 누가 걸어왔다는 얘기야? 의적들 말하는 건가? 적표의 땅 풍천 노숙의 길을 그 역시 맨발로 살찌끼며 걸어왔을까? 쓰러져가는 국은 해소 기침을 훌럭이며 바라본 산천에 찍힌 소금 빛깔의 허름한 불빛 부릅뜬 눈, 초근 목피 뭐 어떤 이런 상황이다. 쓰러져가는 국은 이 의적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어느덧 귤동 삼거리 주막에 이르렀네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의적 생각하다가 왔다. 귤동 삼거리에 도착. 주막에 도착. 얼굴 탄 주모는 생굴 안주에 막걸리를 내왔다. 얼굴 탄 주모는 얼굴이 좀 시커먼 모양이죠. 생굴 안주에 이제 막걸리를 내왔다. 그래 잔들개나 다산 혼자 중얼거리다 문득 본 벽 위에 빛바랜 지명수배자 전단 하나. 다산을 생각했다는 얘기인가? 다산을 생각하면서 술 한잔 상상을 하는 거지. 술 건네는 상황을. 지명수배자 명단 그 전단이 있네요. 벽에 가까이서 보면 낯익은 얼굴 몇 개 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더듬어 가는데 뭐 혹시 좀 뭐 생각나는 사람 있나 봤죠. 누군가 거기에 맨 나중에 덧붙여 적은 뜨거운 인적사항 하나가 있다. 봅시다. 뭐라고 적혀 있나? 정다산. 응? 정다산? 경기 광주산. 깡마른 얼굴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고 전직 암행의사 몽민관이고 김인시, 애절양 등의 애민을 빙자한 유언비어 날포로 민심을 흉흉케 한 자생적 공산주의자 및 천주학 수괴. 천주교도이고 이제 공산주의자다. 이러고 이제 뭐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라와 있다. 다상 정약용이 그래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다. 바람은 차고 바람새에 톱날 같은 눈발 섞어 치는데 1박 4천원 뜨겁게 곰불이 지펴진 주막방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 잠이 오지 않았다. 뭐도 잠도 안 오고 뭐 좀 불편하죠.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스스로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여 끝내는 쇠사슬에 묶이고 찢긴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문풍지에 부딪혔다. 이거 뭐 이것도 뭐 좀 운동권에 대한 얘기 같은데 그죠? 뭐 그런 상황이다. 봅시다. 귤동리 1박이었다. 그죠? 뭐 정약용도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죠? 그래서 상상하는 거였다. 그죠? 그 다음에 백석의 북방에서 정현웅에게 백석 이 일제강점기의 암담 현실에서 유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회한을 형성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유민으로 살아가는 유민 민족의 역사에 대한 회상과 현실의 부끄러움. 북방을 떠나는 나를 아쉬워하는 북방의 민족들. 떠나는 나를 아쉬워하는 북방의 민족들. 새로운 터전의 삶에 순응하며 사는 나. 시련을 피해 북방으로 돌아온 나. 과거의 영화가 사라진 북방의 모습. 북방을 떠났고 북방의 민족들이 아쉬워하고 새로운 터전에서 또 순응하며 살고 시련을 피해서 북방으로 돌아왔다고? 과거의 영화가 사라진 북방의 모습. 자랑과 힘이 허무하게 사라진 나의 모습.
그 비참한 처지에 놓인 우리 민족의 현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이제 북방을 떠나왔다. 그러다가 다시 이 북방으로 돌아갔다. 예? 그때 돌아가 보니까 뭐 옛날처럼 북방이 옛날처럼 이렇게 영화가 없더라. 예? 그러니까 자랑과 힘도 또 사라졌고 나도 그런 상황이다. 모두 뭐 안 좋은 상황이다. 그죠? 봅시다. 여기 7강이네요.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안령을 음산을 아무르를 순가리가 뭐야? 순가리 중국 북부에 위치한 산과 강들 이런 걸 놔두고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부여 숙신 발해 여진 이거 전부 만주 쪽이네요. 만주 쪽 이걸 여기 살다가 떠났나? 범과 사순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 개구리를 속이고 난 떠났다. 이걸 난 이제 놔두고 떠났다는 얘기네요.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우리 민족이 이제 이걸 놔두고 떠나서 밑으로 내려왔다 그거 같은데 그죠?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서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얘들이 슬퍼했네요. 갈대와 장풍에 붙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오로촌의 맷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던 것도 소를 이 심리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슬퍼했다. 예? 슬퍼한 아쉬워했다. 북방 민족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뭐 고구려 발해 이때까지 살다가 밑으로 내려왔죠. 한반도로 이제 내려왔는 상황. 그 상황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때 이제 그 북방 민족들이 슬퍼했다.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걱정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났다. 그리하여 따스한 햇귀에서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편하게 살았네요.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뭘 잘못했나? 왜 부끄럽지? 하여튼 뭐 떠나오면서 이제 뭐 뻔뻔하게 떠나왔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금은 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옛날이 비롯한 때 옛날 생각이 나는 모양이죠.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이 엮여서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다. 어쨌든 간에 뭐 다시 돌아왔네요. 북방으로 만주 쪽으로 갔다.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레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돈다. 뭐가 지금 뭐가 황량한 상황이네요.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 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고구려 그죠? 아니면 뭐 발해 이때 막 그때 힘도 있고 그랬는데 이건 막 그런 것도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백성. 그 이제 뭔 말입니까? 지금 만주가 다 우리 땅이었는데 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일제시대 때문에 이제 올라가니까 뭐 아무것도 없더라. 황량하게 돼 있더라. 뭐 그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정현웅은 또 누구야? 북방에서 정현웅에게 정현웅이 뭐가 있나? 우리 민족의 대변자로서 부끄러웠던 역사의 회상. 정현웅이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뭐 안 나와있네. 문제에 나와있나? 봅시다. 만주를 이제 되찾아야 되겠죠.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 땅이 우리 땅. 고구려 우리 땅. 우리 겁니다. 나비와 철조망. 이 작품 나비와 철조망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그리고 있다. 민족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열망. 해질 무렵 지친 날개로 날고 있는 나비가 있고
꽃밭을 바라며 날고 있는 상처 입은 나비, 적지를 고통스럽게 날고 있는 나비, 벽을 느끼면서도 계속 날고 있는 나비, 이 꽃밭을 그리며 날고 있는 나비. 그러니까 나비가 이제 적지를 막 하고, 뭐 적지에도 날고 여기도 날고, 뭐 상처도 있고, 뭐 봅시다. 나비와 철조망.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른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일을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선역 하늘을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모진 바람이 분다.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거 지친 날개로 날고 있는 나비다. 나비가 이렇게 날고 있다는 얘기, 지쳐가지고. 모진 바람이 분다.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첫 고향의 꽃밭에 나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람의 향기였다. 또 막 비유랑 은유가 막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꽃밭을 바라며 날고 있는 상처 입은 나비. 나비가 지금 상처 입었나?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다. 첫 고향의 꽃밭의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란다. 마지막까지 의지한다. 고향, 뭐 이런 거 생각이 난다. 그죠? 적지를 고통스럽게 날고 있는 나비. 계속 봅시다. 앞으로도 이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이미 날개에 피에 젖을 죄로 젖어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 간다. 목이 바싹 말라 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 그러니까 적지를 이 위에서 이제 날고 있는 거지, 나비가. 힘들어도.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철조망 얘기 같은데.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나르면 아방의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 아방? 우리 쪽? 아방. 우리 쪽에 따시하고 철조망. 벽을 느끼면서 계속 날고 있다. 조금 더 이제 날아가면 이제 그 아방, 우리 아군 쪽으로 온다는 얘기지. 그죠?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설픈 표시의 벽, 기여. 꽃밭을 그리며 날고 있네. 꽃밭을 이제 생각하는 거지. 원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계속 이제 숨은 붙어 있는 상황이고. 어설픈 표시의 벽이라는 게 뭐 철조망 같은데, 기가 뭐야? 이거 뭐가 좀 해설 뭘 했는지 모르겠 좀 이상한데. 이게 시가 그렇죠.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너무 이래 줄여놔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현실 비판, 분단의 현실 비판하고 있고. 철조망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건 맞죠. 나쁘게 벽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또 막 그런 것 때문에 날아가면서 피가 나고 막 피가 나도 피곤하고 지쳐도 계속 날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적지가 있고 아군 지역이 있고 이런 거 보니까 하여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걸 좀 비판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 봅시다. 8강 조지훈의 화채개현. 이 작품 석류꽃 개화의 순간에 화자가 느끼는 감동을 표현하고 있다. 석류꽃 개화가 이제 핀다. 생명 탄생의 순간에 이제 감동이다. 생명 탄생의 순간에 감동. 무념무상과 몰아의 경지. 섬돌 위에 터지는 석류꽃.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것으로 인식하는 석류꽃의 개화. 석류꽃의 개화에서 느끼는 감동. 그러니까 석류꽃이 이제 피는 걸 보면서 이제 감동을 느꼈다. 그 얘기 같은데. 봅시다. 조지훈이네요.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인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왜? 무념무상과 모라의 경지다.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짧은 여름 밤은 촛불 한 자루도 못
못다 녹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 짧은 여름밤은 촛불 한 자루도 못다 녹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 여름밤이 짧죠. 여름밤이 짧으니까 촛불 하나 다 태우기 전에 또 동이 트더라. 아침에 해가 뜨더라. 섬돌 위에 문득 석류꽃이 터진다. 석류꽃이 핀다는 얘기겠지. 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 여기서 태고적 바다의 소리 없는 물보레가 꽃잎을 적신다. 이거 뭐 대단하다는 얘기겠지. 꽃 피는 게. 방안 하나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온다. 내가 석류꽃 속으로 방안에 석류꽃을 피웠나?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앉는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석류꽃 피는 거 보고 뭐 그냥 뭐 좋네, 뭐 멋지네, 그거죠. 그 얘기인데 생명 탄생 순간의 감동이다. 그 정도밖에 없는데 내용이 별로 그게 없네요. 아름다운 생명에 대해서 뭐 경이로움 뭐 그런 건가? 봅시다. 최승호의 누에. 이 작품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와 나비가 되어 이제 하늘로 날아가기까지 과정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강은 뭡니까? 8강은 뭐 생명 탄생의 어떤 뭐 경이로움 뭐 그런 거를 주제가 되었네요. 그죠? 생명 탄생 특집. 누에 고치의 벽을 뚫고 나비가 되고자 하는 누에의 노력. 나비가 되려는 꿈의 누에의 꿈. 뭐 가만히 있어도 나비가 되잖아. 누에는 시간 지나면 고통을 극복하며 얻은 날개다. 고통을 극복하며 얻은 날개? 고통을 극복하면서 얻은 날개다. 하여튼 뭐 이게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고통을 느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비가 된 누에다. 누가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이제 나비가 됐다는 얘기죠. 봅시다. 누에의 고치가 나방되는 거 아닌가? 뭐 나비가 되는 건가요? 뭐지? 봅시다. 누에들은 은수자다. 숨어서 돌을 닦는 사람이다. 자승자박의 흰 동굴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춘다. 이게 이제 누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몸을 감추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번데기 안에 들어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 같은데, 몸을 감추고 있고 혼자 웅크린 번데기 시간에 존재의 변모는 시작된다. 거기서 이제 변모가 일어나는 거지. 변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포들이 다시 배열되고 없었던 날개가 창조되고,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 없이 가능했을까? 이건 뭔가 꿈을 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어느 날 해맑은 아침에 얼굴이 동굴을 열고 나온다. 그 동굴을 여기 번데기가 이제 열리는 상황을 말하는 거겠지. 그죠? 누에 고치의 그 번데기가 그죠? 껍데기를 뚫고 나오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 같은데, 괴저의 비표준어로 살점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는 병, 괴저병. 하여튼 전에 고통스러웠던 연금술에 겨울 긴 밤을 지나 비로소 하늘의 백성의 날개짓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여튼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뭐 날개짓을 한다. 나비가 됐다.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누에의 왕은 없다. 그러니까 뭐 도와주는 사람 없다. 누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벽을 뚫어야 하며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뚫고 나왔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비가 된 누에다. 그 주제는 누에 고치의 벽을 뚫고 나비가 되고자 하는 누에의 노력이다. 그렇게 이제 고통스럽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노력을 해서 나비가 됐다. 그 얘기 하네요. 이제 얼마나 남았어 이거? 90, 11. 예, 계속 봅시다. 9강입니다. 현대시 9강. 이형기의 낙화. 이 작품은 꽃이 지는 자연의 변화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인간사를 중첩하여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고 이루게 되는 성숙에 관한 노래한 시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인간사를 중첩하여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고 이루게 되는 성숙에 관해 노래한 시다. 그러니까 이별을 한 다음에 아픔을 이겨냈다. 그죠? 그런 시 같은데 봅시다. 이별을 인내하는 데에서 오는 성숙. 때를 아는 이별의 아름다움. 자신에게 닥친 이별의 순간.
결별이 주는 축복. 축복? 결별, 이별이 주는 축복. 이별이 오히려 축복이다. 성숙을 위한 희생. 아름다운 이별의 순간이고, 영혼의 성숙. 그죠. 이거 뭐 많이 보던 시인데, 하여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별로 뭐 어렵지 않습니다. 봅시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야 할 때를 알고 이제 가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별 때를 아는 이별, 아름답다.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이별의 순간이 왔다. 한때는 뭐 사랑했으나, 그죠? 이렇게 이별할 때가 왔다. 분분한 낙화, 이별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 가야 할 때다. 지금 가야 할 때다. 축복 받는다. 그죠? 축복. 이별이지만 지금 축복을 받고 있다.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를 맺는 가을을 향해서 봄이니까, 그죠? 봄이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여름에 이제 녹음이 다시 또 나고 열매를 맺고 가을에 이런 거니까 봄이 이제 가야 된다. 성숙을 위한 희생. 나는 나의 청춘은 꽃 닦여 죽는다. 우리도 이제 언젠가 청춘을 잃고 노인이 될 것이다. 그러다 죽겠지, 그죠? 나의 청춘은 꽃 닦여 죽는다. 그런 어떤 희생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희생은 뭐 모르겠는데 어디서 희생을 찾을 수 있지? 꽃처럼 죽는다. 꽃이 죽어서 이제 희생을 해서 이제 뭐 이별을 한다, 뭐 그런 건가? 조금 조금 찾기 힘든데, 뭐 어떻게 우겨서 생각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별의 순간.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헤어지는 순간, 그죠? 이별의 순간이다.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이듯 성숙하다. 일단 성숙해진다. 내 영혼의 슬픈 눈. 그러니까 슬프지만 성숙했다. 영혼이 성숙했다. 이별을 이제 견뎌내는, 그래가지고 이제 성숙해졌다. 뭐 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봅시다. 과목, 박성룡의 과목. 이 작품 소멸과 조락의 계절인 가을에 과목을 보며 얻는 깨달음을 노래한 시다. 과목을 보면서 깨달았다. 봅시다. 뭘 깨달았나. 자연의 변화에 깃든 섭리에 대한 경이로움과 깨달음. 자연의 변화에 깃든 섭리에 대한 경이로움과 깨달음. 자연의 변화에 깃든 섭리. 자연의 변화에 어떤 뭐 원리가 담겨있다. 섭리가 담겨있다. 이치가 담겨있다. 그거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지. 야, 그런 게 있구나. 놀라고 깨달았다. 뭐 자연 봄 여름 가을 겨울 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섭리를 깨닫고 경이롭고 놀랐다. 깨달았다. 봅시다. 뭘 깨달았나. 과물을 매단 과목으로부터 느끼는 경이로움. 과물이 과일이죠. 그걸 이제 매단 과일 나무로부터 느끼는 어떤 경이롭다. 과목이 겪은 시련. 나무가 이제 겪은 시련. 가을에 과목이 누리는 은총이다. 가을에 과목이 누리는 은총. 그러니까 시련이 있었지만 이제 은총을 누린다. 매단 과목으로부터 느끼는 경이로움. 뭐야, 1년과 사연이 비슷하나? 그죠? 삶에 대해 얻는 새로운 깨달음. 뭐 그걸 보고 이제 뭔가 깨달았다는 얘기인데 봅시다. 과목의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라고 표현해. 그죠?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막 열려 있는 거 보고 뭐 놀랐다는 얘기지. 뭘 경이롭다. 뿌리는 박질 붉은 황토에 박질? 껍데기 뭐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 박질. 메마른 성질이라는 의미로 시인이 새로 만든 말. 얘가 새로 만든 말이구나. 박성룡이라는 사람이 새로 만들었네요. 뭐 어떤 의미를 했지? 잠깐만. 메마른 성질. 어떤 메마른 성질, 각질 뭐 이런 건가? 뿌리는 박질, 메마른 성질, 붉은 황토에 가지들은 한낱 비바람들 속에 뻗어 출렁거렸으나
뿌리는 막 메마른 데 막 있고, 가지는 막 비바람에 흔들리고, 그런 거 다 이겨내고 이제 그 열매가 열렸다, 뭐 그 말인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멸렬하는, 멸렬, 형태를 완전히 잃는, 그런 가을을 가려, 모든 것이 멸렬하는 가을을 가려,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되는, 모든 것이 이제 멸 사라지는, 형태를 잃고 이제 그런 가을에 이제 모든 게 형태를 잃는다고. 그 뭐 잎이 지고 뭐 이런 상황이겠죠. 지금처럼, 그죠? 잎이 지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나뭇가지만 남고 이런 거니까, 그때 그걸 이제 그 멸렬한다라고 표현했고, 가을 쪽으로 가려고, 그죠?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된다. 이제 뭐 잎은 다 떨어지고, 나무 그 열매, 사과나 뭐 또 감 이런 것만 하나 띵 남아 있다 이거잖아요.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해 하는 것 없어. 아, 이 반복이었구나, 그죠? 1년과 반복이었네. 이겠네.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반복이네. 똑같은 걸 썼네. 흔히 시를 읽고 저무는 하네. 그 가을에도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 시력을 회복한다. 그 가을에도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 시력을 회복한다. 나의 삶에 대해서 얻는 새로운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과일, 잎은 다 떨어지고 가지는 앙상하고 이제 과일 하나만 딱 달려 있다. 그런 걸 보면서 시력을 회복한답니다. 뭐예요? 또 뭐 깨닫는다는 얘기, 뭔가 깨닫는다는 얘기 같은데, 시력을 회복한다. 뭔가를 회복한대. 시력이 뭐야 이거? 어떤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뭐 새로운 어떤 뭐 감정을 느낀다. 뭐 그거 같은데, 그죠? 이거 뭐 이상하게 써놓고 뭐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그래 막 포장을 잘 해놨죠. 이런 거 해설 같은 거 보면. 현대시 산. 이 작품은 산에 인격을 부여하여 산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산에 인격을 부여해서 산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산을 통해 배우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 그 산에다가 인격을 부여해서 의인법이겠지. 예. 거기서 이제 뭔가 다양한 속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봅시다. 늘 인간 세상과 함께하는 산의 모습. 모든 생명을 배려하는 산의 모습. 인간과 함께하려는 산의 모습. 세속적 가치를 거부한다. 세속적 가치를 거부하는 산의 모습. 인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뭐 인간적 감정과 속성을 지니고 있고, 포용력을 또 지니고 있다. 뭐 산이 뭐 이런 상황. 산이 뭐 대단히 좋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봅시다. 좀 긴가 이것도? 좀 기네요. 일단 뭐 늘 인간 세상과 함께 있다. 산의 모습.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저녁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업됐다가는 해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놓고 먼 산 속으로 간다. 뭐가? 산들이 온다고? 산들이 이렇게 온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이게 우리랑 뭐 같이 생활한다. 이걸 보면, 그죠? 우리한테 뭐 아주 뭐 우리랑 같이 뭐 곁에 있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산은 날아도 새둥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의 굴 속에도 흙 한 줌 돌 한 개 들썩거리지 않는다. 아무 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봐 지구처럼 부동의 자세로 떠간다. 그럴 때면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업된다는 게 뭐지? 아까 업된다 얘기도 했잖아요. 기분 좋게 업돼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꾼다. 새나 짐승들이 꿈을 꾸는 거죠. 새나 짐승들이 기분이 좋대.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뭐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피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모든 생명을 배려한다.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 가다가도 고달프며 쉬란 듯이 정답게 서서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 가다가도 고달프면 쉬란 듯이 정답게 서서, 그러니까 산이 막 서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뭐 의인법 맞네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다 같이 간다. 산은 양지 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높은 산 꼭대기에 신을 메신다. 아무튼 뭐 산이 뭐 이렇게 뭐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고 뭐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죠? 산이 뭐 인간과 함께하는 산의 모습이다. 봅시다. 또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산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산봉우리 올라간다. 그 꼬라지가 별로 안 좋으면 그냥 뭐 간다 가버린다. 그죠? 세속적 가치를 거부한다. 뭐 좀 싫고 이러면 그냥 가버린대. 그죠?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다스린다?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을 준다. 리더네요, 그죠? 뭔가 산을 가르친 산이 어떤 뭐 우리 인간들을 꼭 가르친다. 산은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서 계곡이 된다. 인간적 감정과 속성을 지닌 삶임. 산의 모습. 인간적 감정. 그러니까 울적하고 막 소리 듣고 싶고 하고 이 사람의 모습이네요. 그죠? 산은 한편 신경질을 되게 내야만 고산이 되고 명산이 된다. 신경질도 내고 뭐 이러네요.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 봄도 있고 따뜻하기도 하고 봄이기도 하고 여름이기도 덥기도 하고, 그죠? 두 계절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 포용력을 지니고 있다. 포용력 지니고 있다. 뭐 별로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산이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이다. 그죠? 그런 거구나. 또 봅시다. 두 번째 떡갈나무, 가을 떡갈나무 숲. 이 작품 가을을 맞이한 떡갈나무 숲에서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며 위안을 받고 있는 화제의 모습. 가을을 맞이한 떡갈나무 숲에서 자연과 일체감을 느낀다. 위안을 받고 있다. 화자가 가을 떡갈나무 숲, 가을 떡갈나무가 위로와 위안을 준다. 그냥 많은 생명체의 안식처가 되는 떡갈나무 숲. 가을 떡갈나무 숲의 풍경, 자연과 일체감을 느낀다. 배려심과 포용력이 넘치는 떡갈나무 숲. 뭐 떡갈나무로부터 위로 받는 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게 몇 강입니까 이거 지금? 10강은 뭐 산이든 뭐 떡갈나무든 좀 이래 막 자연이 우리한테 뭔가를 해주고 있다. 거기 이제 위안을 얻는다. 그런 얘기네요. 봅시다.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서 너구리나 오소리에 따뜻한 털이 되었다. 아니면 쐐기집이거나 지난 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벌레들의 아래집이 되었다. 떡갈나무 잎은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서 털이 되고 아니면 집이 되고, 그죠? 아래집이 된다. 그러니까 떡갈나무 잎이 아주 그냥 뭐 자연에 도움이 되고 있고, 그죠? 안식처가 되고 있다. 많은 생명체에게. 이 숲이 거득했던 풍뎅이들의 이제 혼례,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 들릴 듯한데 텃새만 남아서 산 아래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를 한다. 뭐 장황하게 써놨는데 어떤 풍뎅이들이 결혼을 하고 날개 소리가 막 들리는데 텃새만 남더라. 그 노래를 쪼아서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 한다. 뭐 뭔 말하나?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풍뎅이들이 이제 잘 살고 있다. 그때 한참 잘 살았고, 그죠? 날개 소리 막 들리고 잘 살았고, 갈무리 막 마무리 한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아름다운 목청 밑에. 하여튼 뭐 그랬다. 뭐 이렇게 그 떡갈나무 숲에서 풍뎅이들이 잘 살았다. 그죠? 그 정도 얘기겠지 뭐.
나는 떡갈나무 잎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내려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나 노루를 찾아보니까 노루가 이제 어디 갔네? 다 어디 겨울 추우니까 어디 뭐 딴 쪽으로 숨었네요. 그죠? 이건 뭐냐? 자연과 일체감을 느낀다고? 자연과 일체감. 이게 지금 사각 맞죠? 사회. 아니구나. 떡갈나무 잎의 숲의 풍경을 말하는구나. 3년이네요. 3년. 그러니까 요건 이제 뭐 떡갈나무 밑 숲의 어떤 그 풍경. 그러니까 골짜기를 찾아 따라갔다. 이거 뭐 노루 찾아보니까 노루가 없더라. 나무 등걸에 앉아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그죠? 표현을 이렇게 했네요.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릴 별이 될 것 같다. 내가 이제 별이 될 것 같대. 내가 별, 자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체감이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떡갈나무 숲에 남아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 짐승이 혀로 핥아 보다가 뒤에 오는 배려심과 포용력이 넘친다고? 떡갈나무 숲에 남아있는 열매 하나를 어떤 짐승이 막 핥아 보네요. 뭐 또 먹을 만한가 싶어가지고 제 새끼를 위해서 남겨놓았을까? 그 순한 산 짐승의 젖꼭지처럼 까맣다. 젖꼭지가 까맣나? 그건 제 새끼를 위해서 남겨놓았나? 그죠? 하여튼 뭐 떡갈나무가 남겨놓았나? 떡갈나무가 포용력이 있는 건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서 남겨놓았을까? 이 짐승이 남겨놓은 건데 왜 떡갈나무가 포용력이 있는 거지?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건 전반적으로 뭐 배려심과 포용력이 넘친답니다. 이거 이제 배려를 하지. 그 짐승이 자기 새끼를 위해서 함께 남겨놓았다. 그런 게 이제 떡갈나무 숲 다에 다 포함되죠, 그죠? 떡갈나무가 이렇게 남겨놓은 게 아니고 떡갈나무의 포용력이 아니라 떡갈나무 숲에서 살고 있는 그 짐승의 포용력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떡갈나무로부터 위로받는 나. 그래서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을 대봐 조금 따뜻해질까 잎을 떨군다. 이거 마지막 하나까지 나에게 도움을 준다. 그런 위로를 받았다.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리니까 손을 내밀어줬다. 뭐 위로 받았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손을 내밀어서 잎을 하나를 도와줬다. 그런 얘기네요. 이게 실한 게 그래요. 이게 뭐 해설하긴 나름이고 그런 거니까. 뭐 누가 해설해 놓은 거를 보면서 뭐 그렇구나라고 보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해석할 필요도 있죠. 그렇죠? 신경님이 장자를 빌려 원통해서 이 시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과 속초 원통에서 바라본 모습을 대조하여 원통이 그거 아닌가? 뭐 어떤 장소 아닌가? 위치죠. 지명 이름 같은데 속초 원통에서 바라본 모습을 대조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 설악산 대청봉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또 바라보는 삶의 자세를 떠올렸네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깨달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깨달음.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 속초와 원통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성찰. 이거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관점을 성찰했다. 봅시다. 이거 뭐 어디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세상 쭉 바라보면서 이렇게 쭉 생각했다. 뭐 그 얘기 같은데 11강이 끝이죠. 봅시다.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서 발 아래 구부리고 엎드린 작은 산들이며 떨어져 나갈까봐 잔뜩 겁을 짚어 먹고 언덕 골짜기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마을들. 근데 대청봉에서 바라보는 거지, 그죠?
밑에 쭉 내려다보는 겁니다. 다만 무릎께까지라도 다가오고 싶어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또 바다를 또 바라보고 마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 내려다보니까 야 이거 뭐 다 보인다. 그죠? 다 아는 거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다가 속초에 내려와서 하룻밤을 묵으며 중앙시장 바닥에서 다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노령노래 안주해서 소주를 마시고 노령노래가 뭐지? 노령노래 함경도 지방민요. 신경님이 북한 사람인가? 출신이? 봅시다. 어쨌든 뭐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노령노래 그런 함경도 그 노래를 안주로 해서 소주도 마시고 피난민 신세 타령도 듣고 함경도 아주머니가 이제 피난했겠지. 다음날 원통으로 와서 뒷골목에 들어가서 지린내 땀내도 맡고 악따구니도 듣고 뒷골목에 가니까 막 이런 게 있겠지. 그죠? 지저분하겠지. 싸구려 하숙에서 마늘 장수와 신랑이 또 싸웠나? 젊은 구인부부 사랑싸움질 하는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니까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 같지만 않겠지. 그죠? 당연하지. 내려와 보니까 또 뭐 또 그렇더라. 그죠?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가까이서 보니까 막 이런 게 있고 지저분한 게 보이고 멀리서 보면 또 다 아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다. 그죠? 그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네요. 뭘 깨달았다기보다는 생각해 본다. 그런 거죠. 이것도 뭐 소술령이라 가지고 봅시다. 나무엔 물관이 있다. 나무 속에 물관이 있지. 물관, 체관, 뭐 형성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시는 겨울 감나무를 관찰하고 깨달은 생명의 이치를 노래한 작품이다. 감나무를 보았다. 겨울 감나무. 생명의 이치. 겨울 감나무를 통한 인간 삶의 성찰.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감나무의 가지. 감나무 가지가 이제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간다. 하나의 둥치에서 뻗어 나온 감나무의 가지. 그렇지. 하나의 둥치에서 하나의 줄기에서 뻗어 나왔겠지. 가지가. 어떤 대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 당차다. 그죠? 근원이 되는 힘이다.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 결국 뭐 이번 몇 회냐 11강은 뭐 인간의 자연을 보고 인간의 삶을 또 성찰해 본다. 뭐 그런 정도 주제겠네요. 봅시다. 잦은 바람 속에 겨울 감나무를 바라보면 그 가지들이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 줄기 나무 꼭대기 줄기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모두 다 이제 서로 회방 놓는 법이 없이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발을 떨거나 싸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휘휘후리거나 제 깜냥껏 한 세상을 흔들거린다. 그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는 모습 그걸 보고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자기 깜냥 뭐 이런 얘기 나왔나? 제 깜냥 것이라 그랬으니까 분수란 얘기가 나오겠죠. 자기 분수, 제 깜냥이라 그랬으니까 자기 어떤 능력 분수에 맞게 그렇게 나무를 흔들고 있더라. 제 각 가지마다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선 흔들림 없는 한 집에 주춧 기둥 같은 둥치에서 뻗어 나간 게 새삼 신기한 일이다. 주춧 기둥 같은 하나에 있거든. 줄기가 있고 다 뻗어 나왔는데 그게 다 제각각 자기 깜냥껏 한 세상을 흔들거린다. 한 세상을 살더라. 예? 어떻게 다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다 살고 있죠. 그죠? 신기하죠. 신기한 일이다. 각각 다 태어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뭐 학교 다니고 그죠? 학원도 나오고 다들 또 신기하게 다 살고 있다. 더더욱 실가지 하나에 앉은 조망만한 새의 무게가 둥치를 타고 내려가서 칠흑 땅 속에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흙사태까지 미쳐서 그 무게를 견딜 힘을 다시 우듬지에까지 올려보내는 땅심의 배려로.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새가 거기 앉았는데
나무가 안 부러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쭉 이제 그 힘이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뭐, 그 밑에 바닥이 받치고 있잖아요. 흙이랑 뭐 뿌리랑 해가지고 받치고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그 나무가 안 부러지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땅심의 배려라고 표현했고, 산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이제 어떤 대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주는가. 그러니까 나 새가 앉아도 그렇고 바람이 불어도 그렇고 뭐 땅심, 땅의 힘, 당참, 그죠? 당차다라고 표현했네. 아, 우리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감동적이다. 이러니까 시인인 거죠. 저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뭐 그냥 나무 있네라고 지나가지만 그 나무 속에 이제 물관이 있다, 뭐 이런 거 보니까 이게 나무가 참 대단하네, 뭐 그런 거를 느낀 거죠. 뭐 이러니까 시인인 거지.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느꼈다. 야, 이게 대단하네. 우리는 너무 감동 모르고 살았다. 인간 삶이 너무 자연에 대해서 좀 모르고 살지 않았나. 성찰됐다. 뭐 그렇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 넘어갑시다.